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9일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신규 주택담보대출자 가운데 신용대출 동시 차입 상태인 대출자 비중은 41.6%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기간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100명 중 이미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신용대출을 같이 받은 사람이 약 42명에 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19일 한국부동산원의 2017년 6월부터 2021년 6월간 서울 아파트 평형별 매매 시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40에서 62.8제곱미터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시세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 3억 7,758만 원에서 올해 6월 말에는 7억 3,578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4년여 동안 1.9배, 금액으로는 3억 5,820만 원이 상승한 것입니다. 오는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 주차, 건물 내 청소, 개별 세대 택배 배달 등의 업무를 시킬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 주체에게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다가 신용대출을 함께 받은 이중 채무자 비중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예요. 시중은행의 금리가 빠르게 오르게 되면은요, 다중 채무자들의 부담도 함께 불어나서 가계 경제가 크게 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 문자 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우선 02-3153-2663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시청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으로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도 다양한 궁금증들 바로바로 해결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 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부동산 올인원 출발해 볼게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부동산 와슈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윤민국 본부장님, 부동산 어드바이저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본부장님과 함께 이 시간, 부동산 와슈 시간으로 채워볼 텐데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된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02-3153-2663번, 끝자리 2663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 상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들어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 통해서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거나 또 찾으시는 부동산 관련해서 자세한 상담도 이곳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실시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저희 부동산 올인원이에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성동구 행당 대림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는데,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어요. 서울 성동구 쪽에 이미 네. 매수를 해 놓고 계신 거네요. 네네. 혹시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1년 조금 못 됐습니다. 1년이 좀 못 됐고, 그럼 네. 실제 거주를 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세를 주고 계신 걸까요? 예,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전세를 주고 계시고요. 정확하게 행당동의 주소를 좀 알려주시죠. 행당 대림 아파트 7동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성동구 행당동에서 행당 대림 아파트 1년이 좀 못되게 이미 매수를 해놓으시고 세를 두고 있다고 하시는데 본부장님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제가 못 들어서 그런데 예, 한 1년 조금 못했습니다. 1년 정도. 예, 예. 가격이 많이 오르셨나요 혹시? 예.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샀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축하드리고 지금 네. 그런데 이제 계속 상승하다가 살짝 주춤하긴 할 거예요. 최근에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조금 불안해가지고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떨는가 싶어가지고요. 네, 시청자님뿐만이 아니고 지금 기사에 나오잖아요. 이제 하락하는 단지도 늘고 있다. 그리고 네. 이제 뭐 대출 규제 그리고 금리 인상 뭐 이런 여파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이제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실 텐데 네네. 자, 속 시원하게 결론부터 내려드리면요. 자, 계속 상승할 거예요. 네. 자, 그 근거랑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예. 자, 지금 행당 대림 아파트는 이 부근 그러니까 왕십리 쪽 부근인데 이쪽에서 이제 가장 큰 대규모의 아파트예요. 네. 네, 3,000세대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네. 자, 행당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으면서 저는 이제 교통, 일자리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이미 왕십리 자체가 이제 한정거장 바로 뒤에 이제 왕십리역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GTX도 생겨날 거고 동북선도 생겨날 거고 교통편이 이제 확실히 개선이 많이 되고 해당 아파트하고 도보로도 가능한 거리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도 사실 많이 오른 곳도 있지만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자 지금 요금 행당 대림 아파트 바로 옆으로 네. 행당 8구역이라고요. 이번에 네. 신속통합 기획 민간 재개발을 신청한 구역이 있어요. 네. 자, 이쪽이 이제 뭐 아직 뭐 가능성은 반반이기 때문에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새롭게 뭔가 바뀐다라는 건 해당 아파트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고 대단지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가격이 계속 상승하거나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세대수가 많고 그 모든 인프라 거주 환경이라든가 같이 이제 누리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사람들이 계속 우선적으로 찾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네네. 꾸준하게 이제 계속 관리는 될 건데 다만 유념하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흐름 자체가 아마 그러니까 지금 10월이잖아요. 한 네. 11월, 12월 정도까지는 상승폭이 좀 둔화는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래서 지금 뭐가 좀 뭐 안 좋은 기사가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은 현재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중요하지만 내재된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봐야 되는데 해당 아파트는 입지적인 요소 그리고 주변에 이제 지금 뭔가 개발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까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좀 아쉽기도 하지만 나중에 리모델링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돼야 되는데 이제 연한이 막 지났어요. 네네. 당장은 아닌데 아마도 리모델링 얘기가 아마 뭐 봐야겠지만 한 수년 내에는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예요. 여기가 리모델링 되면 이 근처 왕십리 행당 이쪽 부근에서 가장 이제 가격도 주도를 하고 뭐 투자자든 실거주 목적이든 다들 우선적으로 보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1년 전쯤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2년은 무조건 보유를 하셔야 되는 게 일단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할 거고 그리고 네네. 단 한 2, 3개월 동안은 가격이 좀 주춤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유동성 부분도 계속 이제 토지보상금의 유입이 내년에 또 계속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사람들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기분 좋은 전망 내려주셨습니다. 서울의 성동구의 아파트 올해 좀 매수를 하셨는데 그대로 보유하시면 꾸준히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시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바로 다음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관련된 고민이 있으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빌라 다스리는데요. 빌라요. 예,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중랑구 상봉동 109-27이요. 중랑구 상봉동에 109-27. 109-27번지라고 하셨습니다. 언제쯤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한 3, 4년 돼요. 그 정도 되셨고 지금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곳에 지금 실제로 살고 계실 걸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살아도 괜찮을지 아니면 좀 갈아타는 게 좋을지 여쭤볼게요. 자, 본부장님, 저희 매도는 예. 언제 하면 좋을까 싶어서요. 매도의 타이밍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지금 빌라인데 상봉동 쪽에 빌라라고 하시거든요. 매도의 타이밍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3년 전에 반갑습니다. 매수하셨다고요? 예, 3, 4년 돼요. 가격 좀 올랐죠? 예. 네, 이제 만족스럽나요? 아니요. 자, 여기가 지금 현재 보면요. 예. 입지가 상당히 좋아요. 예. 상봉역도 이제 역세권, 초역세권이라고 불릴 만큼 가까운 위치에 있고 도보 한 예, 2, 한 3분 2분 거리일 거리예요. 거예요. 예, 네, 예. 그리고 3년 전에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빌라는 상승폭이 별로 이제 움직이지 않았을 때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예. 그때 매수가보다는 가격이 좀 올랐을 건데 중요한 예. 부분이 이제 많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지 여부가 예. 이제 가장 중요할 건데 자, 예. 빌라는요. 예. 제가 이거 여쭤봤다. 이게 지금 실거주하고 계시나 제가 못 들어서 그런데 살고 있습니다. 살고 계세요? 예. 자, 일단은 저는 투자 목적으로는 매도 의견이고요. 투자 의견. 네,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는 일단 보류예요. 그 근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좋은 얘기 먼저 드릴게요. 가격은 예. 계속 상승할 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상승 폭이 문제인데, 이제 크게 오르기가 좀 힘든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빌라 투자에 대해서 이제 어떨 때 많이 오르는지 이제 방향을 한번 잡아드릴 건데, 빌라 투자가 사실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예. 투자금이나 이제 매매가가 좀 낮다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많이들 접근하기 수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더욱 더 신중하게 이제 고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상승폭이 큰 경우가 이제 두 가지를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이제 재개발이죠, 아무래도. 예. 자, 해당 빌라는요. 현재 기준으로는 재개발하기가 쉬운 부분이 아니라서 그래요, 제가. 근데 그 옆에 네. 25층 청년주택이 두 동 올라가요. 청년 주택이요. 예, 우리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네, 앞에 큰 길가 쪽 말씀하시나 보네요, 그죠? 예, 우리랑 같이 붙어 있어요. 네, 청년 주택이 해당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빌라라든가 이 주변의 이제 가격의 영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예. 그 이유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이어갈 건데요. 공공 임대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저가형, 그러니까 부담을 덜게 할 수 있고 뭔가 좀 이제 자립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주거를 안정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청년주택을 이제 세운 건데, 자, 예. 주변에 바뀌는 건 좋은 거거든요, 원래. 그런데 예, 예. 이 바뀌는 게 예를 들어서 실제 뭐 거주하는 일반 아파트라던가 아니면 일자리 내지는 주거 환경이 좋아질 수 있는 인프라가 뭐 개선되는 무슨 뭐 마트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뭐 예. 쇼핑센터가 생긴다던가 이러면 가격 상승폭이 꽤 클 수 있어요. 그런데 청년주택은 아무 영향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 주변에 거주 환경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공임대 젊은 사람들을 이제 조금 이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국가의 전략의 일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생기면서 예를 들어서 공원이 생기거나 아니면 예. 뭐가 좀 인프라가 좀 더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호재가 맞는데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적용이 안 돼 있고 그냥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청년 주택만 생기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해당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부근에 있는 부동산들의 가치에 상승하는 영향을 이걸로는 받지 않아요. 다만 그거를 시작으로 주변에 지저분했던 것들이 여기 깨끗해지니까 우리도 뭔가 뭐 개별적으로 뭔가 해보자 하는 그런 움직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의도는 아니고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지만 자체적으로는 큰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 재개발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여기가 노후도가 아마 맞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많이들 착각하는 게 노후도가 높으면 재개발 된다라고 아는데요. 노후도 높으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동의율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동의율이 높을 수 있으려면요. 저층으로 이루어진 주거지 형태를 갖춰야 되는데 여기는 아마 실거주를 하시니까 아실 건데 1층에 상가들이 좀 많은 주택들이 많을 거예요. 앞에 큰 길가도 상가들이 좀 많을 거고 그리고 앞에 큰 길가 라인에 위치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재개발이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할 수는 없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힘든 부분이라서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아서 그게 상승폭을 조금 저해할 수 있어요. 그건 좀 미리 염두를 해두시고 두 번째는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 교통이나 일자리가 추가가 되냐 안 되냐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이 상봉역 말고 바로 옆에 망우역 쪽에는 이제 GTX를 포함해서 이제 새롭게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거리가 좀 있고요. 여기가 사실 상봉동 라인이 사실 여기 그 길 건너편은 전부 다 재개발 추진 지역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전에 해제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다 우후죽순으로 이제 빌라라든가 오피스텔들이 많이 생겨서 젊은 사람들은 이쪽으로 좀 많이 수요를 찾기는 하는데 주변에 크게 바뀌는 것들이 없어요, 현재로는. 그래서 지금 그래서요. 네. 우리 빌라하고 그 내동이거든요. 네. 내동을 갖다가 뭐 턴다는 말도 있고. 내동 정도면 아마 가로주택 정비 크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아마 각자 해서 가치를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서 가치를 올리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건데 저는 찬성 의견이에요. 예, 왜냐면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여기가 이제 7호선 라인이고 여기가 뭐가 좋냐면 그래도 이제 서울 동부권에 위치해 있지만 강남 진출입도 좀 편한 축에 속하고 종로 쪽에도 좀 진출하기 편한 입지라서 젊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높지 않은 걸 찾을 때 이쪽 많이 보거든요. 여기서 새 것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각자 몇 동 합쳐서 이렇게 지으면 가치가 지금보다 그러니까 이제 건축비라든가 이게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도 얻어갈 게 좀 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찬성 의견인데 다만 자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폭은 제한적이라서 단순 투자로는 반대 의견이긴 하지만 보유하셔도 가격 상승할 거고 새롭게 바꿀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더더욱 찬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네, 도움이 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중랑구 쪽에 매수를 해놓으신 빌라 상승을 하기는 하는데 상승폭이 제한적이어서 좀 매도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신 것 같네요. 자, 내 부동산 상담 원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좀 고민을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게 좀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분당구 순회동 금호 3단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쪽 분당구요. 네네. 정확하게 네. 주소 한번 다시 불러주시죠. 네, 그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내정로 151의 금호 3단지요. 금호 3단지 쪽에 지금 네.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걸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고 실제 거주를 하고 계신 상태일까요? 네, 매수한 지는 9년 됐고요. 음.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10년 가까이 되셨는데 자 그렇다면 네.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쪽에 위치한 아파트라고 하시는데 이게 10년 가까이 되셨다고 하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실거주도 하고 계시고 9년, 10년 가까이 되셨고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안 그래요? 네네. 지금도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을 텐데요. 네네. 자, 여기가 지금도 얘기는 있을 거예요. 여기는 저는 되게 방송에 여러 번 언급이 됐던 아파트고요. 네. 앞으로 재건축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지금도 아마 연한도 한 1, 2년 뒤면은 아마 이제 얘기가 이제 구체화돼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데 한양 5단지와 함께 이제 같이 이제 어우러져 있는데 순회역 가까이죠. 순회역 네네. 근처에 위치해 네네. 있고 저는 이제 아파트를 볼 때 이제 가격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까? 물론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라든가 뭐 이제 정부의 규제 영향에 의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근본적인 가치를 논할 때 이제 아까 말씀도 드리긴 했지만 교통 일자리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가장 1순위는 뭐냐면 직접 개발이에요. 직접 개발이 네네. 뭐냐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도가 빠를 수 있는지 느릴 수 있는지를 보는데 여기는 직접 개발하기 굉장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네. 그러면 부동산 가격 앞으로 내다봤을 때 이제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네. 사실은 여기가 투자 목적으로 많이들 들어갔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여기는 아닌데 한양은 작은 평수들도 좀 많고 투자금도 예전에 좀 낮았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도 많이 들어갔고 나중에 재건축이든 나중에 뭐 아니면 리모델링이든 뭐 직접 개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찾았던 곳이고 그 앞으로도 또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계속 사람이 찾으니까 가격이 이제 올라갔던 건데 자 여기는 현재 순회역 근처에 위치해 있고 아까 교통과 일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래쪽 멀지 않은 곳에 푸른마을 사거리 쪽에 이제 트램이 생기죠. 네네. 자, 시간은 필요해요. 하지만 부동산은
생겨나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생긴다고 하더라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확정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꾸준하게 올라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진행 속도에 따라서 조금 더 소폭 이 자체로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자, 저는 네. 그 안에서도 말 그대로 일자리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바로 이제 길 건너편에 순회역 이제 해당 아파트의 길 건너편 쪽에 지금 백현마이스가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게 된다, 예전부터 얘기가 있고 된다, 안 된다 말이 좀 많았던 곳인데 최근에 속도를 내서 새롭게 생겨난 게 거의 확실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서 착공을 할 건데 컴퓨터가 오늘 말을 안 듣네요. 네, 그래서 교통 호재 근처에 트램이 생길 거고 그리고 길 건너편에 바로 백현마이스도 새롭게 생길 거고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시간은 필요하지만 재건축이 새롭게 그러니까 지금 헐었지만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이 몇 달 사이에는 가격 상승폭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내년부터 아마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당연히 네. 좀 더 보유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좋은 말씀 드리면서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하나 더 질문해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네, 여기가 네. 그 38평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재건축하기에는 너무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사업성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순회동 자체가 한 가지 저희가 또 팁을 드리자면 여기는 자체적으로 학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게 말 그대로 집가 상승도 지금 많이 되어 있고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평당 그러니까 한 세대당 몇 평 이것도 중요한데 자체적인 땅의 가치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도 개발을 할 건데 저는 재건축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데 시간은 좀 더 걸릴 거고요. 빨리 진행하려고 하면 아마 리모델링 얘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만약에 34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40평대로 이종이 가능할 거예요. 아마도 나중에 바뀔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지금 환경이다.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바로 되는 게 네.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긴 호흡으로 기다리고 계시면 분명히 내년쯤에 얘기 나올 거예요. 예, 그때까지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기분 너무나 좋으실 것 같습니다. 경기도 이제 분당구에 위치한 아파트요. 9년이나 매수를 한 지 좀 오래되셨는데 지금도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 앞으로도 재건축 관련해서도 전망이 밝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자, 지금 윤민국 본부장님과 부동산 와슈 시간 통해서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문자로 들어온 상담도 도움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리는데 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에는 구체적으로 보내주실수록 좋습니다. 지금 보유를 하고 있으시거나 투자를 원하는 곳에 정확한 이 매물명, 지번이나 면적, 투자 금액 등등 궁금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바로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와슈 문자로 들어온 상담 내용 살펴보시죠. 자,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남시 미사 이편한 세상 84제곱미터와 별내 힐스테이트 스테이원 생활형 숙박시설 66제곱미터를 보유 중입니다. 두 채를 매도하고 양천구 목동 한신천구 아파트 84제곱미터로 갈아타기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갈아타기 찬성 의견입니다. 자, 뭐 가지고 있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목동 자체가 이제 재건축 이슈 그리고 이게 이제 역세권 대단지에 위치한 이제 아파트다 보니까 조금 더 가치가 많이 이주 수요부터 시작을 해서 주변 변화까지 목동으로 이제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더 많이 이제 쏠릴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갈아타게 하는 게 자산 늘리기에는 좀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녀 증여 목적으로 투자금 3천만 원 정도로 오피스텔을 보고 있는데요.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 아직 지역 선택은 못했습니다.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자, 매수를 해도 되긴 한데 이제 서울 역세권 쪽에 투룸 이상으로 보는 게 이제 아무래도 가격 상승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으로 못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부동산이 제한적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옥석 가리기가 더 힘듭니다, 사실 저도. 그런데 이제 이왕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잡아드리자면은 이제 가장 이제 오피스텔에는 일자리, 교통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모두를 충족시키는 곳은 금액적인 한계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이제 서울에 있는 역세권인데 근처에 좀 이제 주변의 아파트라든가 1, 2인 가구 이상의 사람들의 수요까지도 받을 수 있는 투룸 이상으로 큰 그런 오피스텔이 추후에 이제 가치가 좀 더 높아질 걸로 보여지고요. 게다가 이제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도 좀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오피스텔 자체가 지금도 물론 높지만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밑바탕은 지금 깔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역세권에서 투룸 이상으로 오히려 작은 게 아니고요. 투룸 이상으로 보는 게 가격 경쟁력 그리고 상승폭을 좀 더 높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알아보시고 못 찾겠다 그러면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 기본적으로 방향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덕수 강변 현대 23평을 작년에 매수했습니다. 언제까지 보유하는 게 맞을까요? 네, 일단 보유 의견이고요. 작년에 매수했으니까 최소한 1, 2년은 더 보유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이제 한강변에 위치해 있기도 하지만 덕수 자체가 당분간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 다 지금 재개발로 잡혀서 일부는 이제 철거하려고 하고 있고 막 이주하려고 하고 지금 막 재개발 붐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일기 시작한 곳이에요. 아직도 좀 더 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향후 몇 년 동안은 계속 그래도 서울 진입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안으로 볼 때 이제 가장 서울에 붙어 있는 곳이 또 덕소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셔도 지금 가격 상승에는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있나요? 한번 살펴볼까요? 투자금 1억으로 재개발 유망지 추천해 주세요. 자, 이제 대놓고 찍어드릴 수는 없고요. 투자금 1억 정도로 봤을 때는 서울 역세권인 건 당연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노후도가 좀 충족이 된 곳을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 많이 길어지긴 하겠지만 노후도가 충족된 곳에 이제 주거지로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뭐 시장이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이제 상가가 너무 많다 이런 경우는 월세를 받는 목적의 주인들이 많기 때문에 개발에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역에서 최대한 가까우면서 그리고 이제 저층 주거지로 이루어진 노후도가 너무 심해도 좋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또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노후가 너무 심하지 말고 한 60-70% 정도 이상 되는 곳들 위주로 보시면 지금보다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 나중에 잘 알아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신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있나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원역 센트라우스 투자 목적으로 매입해도 될까요? 네, 찬성 의견입니다. 수원역 자체가 이제 수원 쪽 라인에서는 가장 중심지가 될 거예요. 뭐 GTX도 이제 당연히 들어가 있겠지만 복합 환승 센터도 새롭게 이제 들어설 거고 주변이 굉장히 납부되고 혐오 시설도 사실은 좀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더욱더 깨끗하게 다 바뀔 곳입니다. 게다가 거기에 이제 바로 앞에 위치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은 계속 꾸준하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나요? 자, 네, 이렇게 여기까지. 문자로 들어온 상담 내용까지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과 부동산 와슈 시간 함께하고 있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상담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현명한 투자해보시기 바라면서 참고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화번호나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 본부장님과 매주 수요일에 이렇게 1대1 상담 가능하니까요. 02-315-2663번으로 그리고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바로바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떤 게 좀 고민이 되실까요? 독산 한신 아파트를 예. 가지고 있는데 1층이에요. 정확한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서울 금천구 독산동 네. 한내로 독산동에 위치한 아파트의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한신 아파트. 한신 아파트고 매수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28년? 꽤 오래되셨네요. 네네. 그럼 그렇게 오래되셨으면은 지금 그곳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네. 앞으로 거주하면 좋을지가 좀 고민이 네네. 되시는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한신 아파트라고 하셨고 매수를 하시고 실거주를 하신 지 꽤 오래되신 시청자분께서 전화 주셨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전망 좀 봐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 독산 한신 아파트 최근에 좋은 얘기 많은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알아요. 자,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계속 오를 것 같긴 해요. 예, 그죠. 네. 우리 시청자님 잘 알고 계시네요. 자, 지금 리모델링 호재가 있어요. 네, 맞아요. 예, 아마 업체까지도 기본적으로 선정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맞아요. 예, 최근에 이것도 지금 몇 달 사이에 지금 얘기가 다 급하게 이렇게 흘러가면서 현재 이제 고점을 찍고 있을 겁니다. 네. 자, 이 자체만으로도 일단 제가 늘누이 말씀드리면 직접 개발을 가장 우선시한다고 했는데 그 직접 개발 중에 하나인 리모델링이 차근차근하게 문제없이 잘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게다가 지금 이제 1호선 금천구청역 근처에 있고 여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걸려도 재건축도 사실 해도 괜찮은 위치이긴 한데 아마도 속도를 빠르게 해서 조금 더 빨리빨리 움직이길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시청자님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진행을 하나씩 할 때마다 가격이 이제 계속 오르는 부분도 있고 여기가 이제 이 근처는 아닌데 이쪽에 이제 그 광명철도도 이제 계획이 있잖아요. 네.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위쪽에 이제 광명이 또 이제 재개발들을 하고 있고 근처에 또 이제 큰 대단지들 위주로 재건축들 하고 있고 그게 또 이제 하안으로 넘어가면서 하안조차도 지금 재건축과 리모델링 호재가 있는 곳 바로 앞에 소아와 바로 옆에 한신 쪽이거든요. 네. 같이 영향권 안에는 있어요. 뭐냐면 주변이 새롭게 바꿀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해당 아파트 또한 리모델링 호재까지 있고 서울에 있다는 또 하나의 장점 그런 부분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서울에 가깝다라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하안동에 있는 아파트 값의 절반밖에 안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광명의 하안동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현재 독산동이잖아요. 예. 독산동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경기도인데 서울보다 더 높을 수 있나라고 생각하는데 광명은 서울권이에요. 광명은 서울권이고 자체적으로 하나의 신도시입니다. 지금도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거기가 왜 더 높냐면요. 여기보다 그러니까 일부 하안 주공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 한 두세 개 정도는 재건축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나머지 주공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리모델링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고 이제 광명 시설철도도 생각하고 또 제2경인선 얘기도 있고 이제 교통 호재의 바로 앞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더 높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하지만 선생님, 그러면 제가 이 독산한시를 팔고 네. 목감 쪽으로 옮기는 건 어떨까요? 목감보다 옮기시려면 하안으로 옮기셔야죠. 조금 더 하안은 자산을 너무 보태서. 비싸고 목감은 앞으로 발전이 아니에요. 신안산선 생기고 목감 네. 쪽도 많이 좋아지는데요. 네. 여기보다 그러니까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최소한 비슷하거나 좀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목감은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건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이제 공공주택 관련된 얘기들도 주변에 다 있어서 물량이 좀 많을 겁니다. 자, 공급을 이기는 시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좋아는 지겠지만 현재 지금 리모델링이 초창기예요. 지금 매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눈에 보여서 좀 더 상승의 가치를 이루고 나서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거고 여기가 지금 거주 환경이나 이런 게 좀 더 우수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던 인서울이에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앞으로는 그래도 서울 쪽은 계속 그러니까 가격도 지탱을 하면서 상승할 때는 그래도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독산동이 안 그랬던 곳인데 최근에 막 그 신안산선 생긴다 그러고 많이 이제 오르고 있는 추세예요. 네. 좀 느릴 뿐이지 이렇게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 1년은 더 보유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고민하셔도 된다. 이렇게 네.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시청자님이 보시는 지역보다는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은 독산동의 한신 아파트 전망 괜찮으니까 들고 가셔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좀 알고 싶으실까요? 지금 제가 경기도에 집이 빌라가 하나 있는데 네. 네, 그 집을 지금 제가 팔아야 되는지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지 나름 고민이 돼서 그러세요. 네네. 지금 경기도 쪽에 빌라요. 정확한 위치랑요. 매수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아, 2006년도에 매수를 했고요. 네. 네, 거기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지용빌라 쪽인데 예. 그쪽 주위에 지금 왕숙 2지구하고 진전읍 2지구가 3기 신도시로 돼가지고 지금 확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집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서 이 집을 계속 갖고 가는 게 좋을지, 왜냐면 제가 2006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아파트가 오르면 더 오르지 빌라는 그렇게 안 오르잖아요. 아, 빌라의 좀 전망이 좀 걱정이 네. 되셔가지고 연락 주신 것 같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10년이 넘게 보유를 하고 계신데 네네. 남양주시 지금 진관리 쪽이라고 하셨죠. 빌라의 전망이 네네. 어떨지 갈아타는 게 좋을지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곳의 전망은 어떨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지용 빌라 지금 네네. 왕숙에서 멀지 않아요. 새롭게 생기는.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벗어나 있죠. 네. 자, 그렇죠. 이게요. 네. 투자 목적으로 참 저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장점, 그러니까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같이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단순 네네. 투자 목적이라면 저는 일단 매도 의견이긴 한데요. 네네. 여기는 좀 호재가 좀 있어요. 예, 의외로. 아, 호재가 있어요? 예, 의외로? 호재가 있는데 이게 지금 빌라라서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은. 네네. 이 영향이 좀 그러니까 상승폭이 커야 되는데 좀 그 네. 아쉬운 부분도 있어서 한번 저랑 얘기 나눠보면서 시청자님께서 좀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 혼자 어떻게 하셔라라고 말하기가 좀 난감한데요. 네네. 자, 일단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말했지만 바로 옆에 이제 왕숙 1지구가 새롭게 생겨날 거예요. 네네. 자, 이제 그거는 자체적으로 이게 새롭게 아무것도 없었던 허허 벌판에 이제 아파트들이랑 이제 인프라들이 구축이 된다는 거 원래 좋은 거죠. 네, 네네. 좋은 사실이고, 그리고 실제 내용이 이게 만약에 일반 분양이었으면은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공급이 많으니까 주변 다른 거에 영향을 안 좋게 본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는 대부분 실거주 위주예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실거주 목적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이 네네. 새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 다만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이쪽을 젊은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청약을 많이 하면서 수요가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줄어들겠죠, 다른 쪽에서. 네. 자, 네네. 그런데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러니까 질라는 직접적으로 아파트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없냐라는 재개발 가능성과 함께, 아니면 네. 교통이나 일자리가 새롭게 늘어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여기는 빌라 지금 가격 좀 저렴하죠. 네네. 정확하지 않은데 한 1, 2억 정도 하지 않나요? 네네. 그죠. 그 정도 하는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특이하게. 입지가 굉장히 좋은 이유가 뭐냐면 네. 여기 산흥역이 있고 태계원역 쪽이 좀 멀리 있잖아요. 네네. 그 사이에 위치한 곳에 GTX가 새롭게 생겨날 계획이 있어요. 네네. 자, 이게 거의 확정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얘기가 있고 지금 뭐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네. 생겨나게 되면은 거리는 좀 있지만 충분히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1km 이내 정도의 거리예요. 자, GTX가 뭐예요? 말 그대로 빨리 서울 중심권으로 가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네. 그게 주변에 생겼다? 당연히 일단 가격 상승을 보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그리고 네. 산흥역도 물론 있긴 하지만, 자, GTX가 이제 멀지 않은 곳에 새롭게 생겨날 거라는 기대감은 가격 상승 요소예요. 자, 두 번째, 바로 해당 빌라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앞쪽에 네. 그린 맞을 거예요 아마. 그린 스마트 밸리, 혹시 틀릴 수 있어요 이름이 너무 많아서. 네네네네네. 그린 스마트 밸리라고 네. 일자리가 새롭게 계획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 안에 왕숙지구 안에 이제 들어가면서 뭐가 됐든 생겨날 거예요. 자, 네. GTX라는 교통이 새롭게 생기고요. 바로 앞에 네. 그린 스마트 네. 밸리라는 일자리, 첨단 산업 일자리가 새롭게 생긴다는 건, 자, 그 땅 가치가 높아지겠죠. 네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빌라는 가격은 오를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자, 좋아. 이렇게 새롭게 생기니까 당연히 네. 오른다고 하는데 그 올라가는 폭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는 해당 빌라뿐만이 아니고 되게 낙후되어 있는 좀 연식이 좀 있는 빌라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네네. 자, 그래서 자체적으로 봤을 때 향후 한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뭔가 재개발이든 뭐든 바꾸려는 의지는 있을 건데, 현 상황에 있어서 재개발이 중요한 건 그 땅의 가치가 현재로도 굉장히 뭔가 새롭게 건설을 하고 분양을 나중에 하더라도 분양가 대비해서 수익이 남냐 안 남냐가 중요하거든요. 네네. 여기는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쉽게 말씀드려서 재개발하기는 힘들어요. 지금은. 네, 네. 그런 소리는 주변의 교통과 일자리에 영향은 받지만 그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만약에 똑같은 내용으로 서울에 있다 그러면 상승폭이 많이 될 수는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찾고 어쨌든 우리나라를 놓고 봐도 서울이 항상 중심지라 생각하는데 하지만 여기는 네. 중심지 위치가 아니에요. 진간리 쪽이라서. 그래서 네. 상승폭이 아마 소폭 정도 네. 오를 수 있는데 제가 왜 어렵냐면요. 선생님 이거를 네. 매도하고 다른 데 가기에도 참 금액이 애매해요. 네네, 맞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만한 가치, 이만한 변화가 있는 곳을 또 같은 금액으로 찾는 게 저는 지금 머리에 바로 떠오르지가 않아서 저도 지금 보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여기에 계속해서 뭐 한 쉽게 말해서 그냥 묻어놓고 한 10년 이상 걸려도 돼요라고 생각하면은 보유고요. 그게 아니다. 요새는 1주택도 중요하잖아요. 주택 하나하나가. 그렇죠. 그걸 생각해서 좀 세금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주택수 어차피 줄이거나 딴 데로 갚길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네. 하나를 정리를 그러니까 요거를 정리를 하고 몇 채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네네. 지금 요거를 일단 뭐 다주택자라고 한다면은 정리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아니다. 요것만 갖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보유하셔도 이게 좀 바뀌려면 시간은 걸리긴 한데 분명히 좀 더 오르긴 하거든요. 금액이 워낙 낮아서 네네. 여기 저렴하네 뭔가 여기라도 좀 들어가 볼까 하는 젊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상승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주 길게 보실 거면 보유. 10년 이내로 뭔가 움직일 생각이 있다 그러면 매도하고 다른 걸로 좀 돈을 보태서 이제 옮기는 거 이런 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속 시원하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네, 아무튼 아니, 긍정적으로는 네. 조금 더 영향이 왕숙 그리고 이제 주변에 스마트밸리 생기는 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긴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시청자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남양주 쪽의 빌라 수익률은 조금 아쉽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렇게 본부장님과 매주 수요일에 부동산 마슈 시간 통해서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 잊지 말고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오늘 전화 연결이 좀 어려우셨던 분들이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무료 상담도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윤민국 본부장님과 한정훈 대표님께서 서울 역세권의 재개발 유망지도 꼼꼼하게 살펴드리고 소액으로 안전한 투자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02-3153-2663번 빠르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1 무료 상담 자세한 내용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이번 순서는요. 투머니 인포메이션, 즉 여러분들께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부동산 공부 한번 해볼 텐데 본부장님 오늘 TMI 시간 어떤 내용 만나볼까요? 네, 최근에 2주, 3주 거의 한 달 가까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기사를 보면서 지금 계속 올랐다가 이제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도 좀 많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대출 규제 그리고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하는 단지들이 좀 늘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앞으로 정말 어떻게 될 건지 한번 객관적으로 그리고 방향을 잡아드릴 건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조금 스피디하게 핵심 부분적인 부분만 이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계속 하락하는 단지가 급증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 어디든 다 올랐다고 얘기 나오다가 이제 하락했다는 곳이 생겼다고 이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조금 이제 신고가보다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의외로 가격이 높은 곳이나 이제 수요가 많은 곳들은 지금도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가격이 하락한 경우가 35.1%다라고 지금 기사에 나오고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그게 맞는지. 자,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상승폭이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하락했다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상승폭이 둔화됐다라는 게 이제 정확한 답변이거든요. 자, 그게 왜 이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금리 상승, 내가 이제 이자가 부담이 늘어날 거라는 그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제 위축이 됐겠죠. 그리고
계속 공급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좀 사람들 지켜보고 있는 것도 있고요. 가장 또 이제 금리 상승과 더불어서 대출 규제, 게다가 기존의 대출을 이제 계속 추가적으로 이제 규제를 하고 있고, 전세 대출도 최근에는 이제 늘어나는 상승분만큼은 이제 인정을 해주겠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예전보다 이제 규제가 좀 강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강화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까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압박을 좀 받는 거죠. 그리고 집값도 많이 급등했잖아요, 사실.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피로감, 부담감이 좀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게 현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이제 아까 보면은 이제 거래량도 많이 줄었죠. 그리고 심리적 강남세가 이제 수요도 많이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일시적일 건지 장기화가 될 건지를 시청자분께서 눈여겨보게 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냐? 간단해요. 어렵게 보면 한없이 어렵지만 쉽게 보면 한없이 쉬운 게,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과거의 규제를 알면 미래가 대략적으로 큰 틀에서는 이제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규제를 여러 개를 했죠. 28번 정도? 그 정도 규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역대급, 지금도 역대급이라고 하는 게 8.2 대책 2017년, 9.13 대책 2018년, 그리고 12.16 대책 2019년에 이제 강력한 대책을 했어요.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 지금 8.2 대책 같은 경우는 이제 핀셋 규제, 올라간 곳만 규제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투기 수요를 이제 차단해서 매물을 이제 계속 나오게 하겠다라는 의도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한두 달 정도 이제 관망을 하다가 이제 이후에 좀 급상승한 걸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어찌 보면은 여태까지 대책 중에 가장 효과가 컸다라고도 판단하는 9.13 대책 한번 볼게요. 대출 규제예요, 포인트는. 세율도 인상도 했고, 다주택자를 규제하겠다라고 좀 강력하게 투자자들에게 좀 많이 시그널을 보냈던 대책입니다. 집 사면 투기로 간주하겠다고 이제 정부의 의지의 대책이에요. 이거는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됐냐, 결과가 아마 한 6개월 정도는 조금 하락 추세고 좀 잠잠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급하게 상승을 했죠. 자, 여기서 일단 볼 수 있는 게, 하락할 때는 좀 이렇게 아주 많이 하락한다기보다는 이제 소폭 하락하다가 상승할 때는 그 이상 상승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12.16 대책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또한 다주택자 대출을 추가적으로 더 규제했어요. 그리고 규제 지역을 더 늘렸고, 세율을 더욱 더 강화를 했고, 이제 영끌, 젊은 사람들 영끌 하지 마라, 그리고 단기 투자하지 마라라고 묶었더니 뭐 어떻게 됐냐? 자, 비싼 데 말고 가격이 안 올랐던 서울 외곽 지역이 비규제 지역, 규제가 아니었던 곳들을 가격 급상승을 합니다. 자, 이런 걸 경험을 해봤을 때 결과가 뭐냐? 규제가 효과가 이제 내용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지속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 오래 가기 힘들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추세가 계속 상승 추세고, 심리적으로 언젠간 오를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청자분들도 똑같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건데, 자, 지금보다 가격이 좀 떨어지면 매수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은 사놓으면 언젠가는 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할 때 사놔야지라는 인식이 있겠죠. 이런 걸 봤을 때도 계속 상승 추세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계속 풍선 효과 발생이고 상승 추세가 그 역효과로 계속 생겨났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규제가 항상 한 발 늦거든요. 그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그걸 해결하려고 이제 발표를 하니까 한 발 늦어요. 그것도 알아야 되고, 계속 불안하거든요. 가격이 혹시 더 어떻게 하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패닉 바이 현상이 좀 심하게 됐어요. 그게 상승폭을 좀 키운 것도 있어요. 자, 금리가 상승하면 부동산은 하락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 금리가 상승을 왜 하냐? 왜 상승시키냐? 자, 물가가 좀 많이 이제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이제 압박을 놔야겠다. 그리고 경기가 지금보다 좀 더 좋아지겠다라고 예상이 될 때 금리를 상승을 합니다. 그래 이제 좀 유동성을 좀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서,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 물가가 좀 떨어지긴 하겠죠. 이제 소비자 물가가 기준금리와 같이 움직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비자 물가랑 주택가격 상승률도 이제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셔야 될 게 이 금리가요. 2014년부터 부동산이 상승을 했는데, 그 당시에 금리도 2%가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또 추가적으로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1%를 넘기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게, 미국 그리고 전체적인 전 세계 경제도 영향을 같이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계속 저금리 상태는 유지가 될 거다라는 걸 꼭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영향이 일시적일 수 있어도 크진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출 규제도
부동산 하락한다? 이건 이미 검증을 했죠. 대출 규제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반대로 풍선 효과로 계속 가격이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심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최대한 저렴하게 최대한 어쨌든 이자를 받아서 그걸로 좋은 집 살고 싶은 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게다가 저금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빌렸죠. 그렇기 때문에 올랐던 건데 대출 규제하게 되면 현실은 주인에게 비싼 내지 말고 저렴한 은행 이자를 이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출 규제가 이제 전세 대출 규제도 계속 이제 영향을 끼친 건데 자 시간 관계상 이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단기적으로 영향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까지는 좀 그렇겠지만 내년부터는 상승폭이 다시 이제 좀 커질 수 있겠다. 그런 역효과도 예상해야 돼서 공급 부족과 화폐 가치 하락은 예정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뭔가 좀 가치 높은 곳에 좀 미리 선점해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MI 시간이었습니다. 과거 사례를 빗대봤을 때 앞으로 주춤해도 상승 추세는 이어갈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정리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 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전화번호도 계속 열려 있습니다. 남아있는 궁금증은 02-3153-2663번 또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실 수가 있겠고요. 자, 아래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도 남아있는 궁금증들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럼 보다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